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캔바 매직 미디어 사용법 교육적 효과 및 사례 안내입니다. 이게 교육 현장에서 AI 이미지 생성 도구, 그러니까 캔바 매직 미디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생성형 AI라는 게 요즘 교육계에서도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료는 그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캔바의 매직 미디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캔바가 뭔지, 또 이 매직 미디어 기능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이걸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와,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 이게 교육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또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여러분께서도 이 도구의 잠재력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캔바, 이 플랫폼 자체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뭐 코딩이나 디자인 전문 지식 없어도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된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요. 네, 그게 핵심이죠. 접근성.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는 거. 템플릿 같은 것도 많고요. 네, 엄청 많죠. 그리고 웹 기반이라 어디서든 작업되고, 뭐 팀원들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협업도요? 네. 근데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 최근에 AI 기능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활용성을 엄청 키웠죠. 기존의 그런 전문 프로그램들은 좀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비용도 그렇고. 근데 캔바는 딱 보면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우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금방 익숙해져요. 교육적으로는 그럼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일단 시각적으로 좀 더 재미있는 자료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 시간 단축 효과가 크죠.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자료 보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 부담이 줄었다, 뭐 학생들이 더 좋아한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참여도 면에서요. AI 기능 강화가 핵심이군요. 그럼 오늘 저희 주제인 매직 미디어, 이건 캔바의 여러 AI 기능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텍스트 넣으면 이미지 뿅 이건가요? 하하, 네,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를 AI가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세상에 없던 이미지요? 네, 캔바 안에 완전히 들어있어서 뭐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진짜 강력한 게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저작권 걱정 없이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크네요. 보통 이미지 찾고 저작권 확인하고 또 편집하고, 이게 은근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만들어 쓰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뭐 달 표면에서 책 읽는 고양이, 이런 것도 그냥 텍스트로 쓰면 나오는 건가요? 와, 네, 가능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들 보면 정말 상상하는 건 거의 다 시각화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예요. 진짜 매직이네요. 이름 잘 지었는데요. 그렇죠. 상상력을 바로 눈앞에 보여주는 도구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냥 이미지만 띵 만드는 게 아니라 스타일 적용도 돼요. 스타일이요? 어떤 식으로요? 뭐 수채화 느낌으로 아니면 애니메이션처럼 사진같이 진짜처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정해줄 수 있어요. 오, 다양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미지는 바로 캔바 편집기로 가져와서 크기 바꾸고 필터 넣고 뭐 다른 글자나 도형이랑 합치고 다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하죠. 그럼 교육 현장에서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좀 추상적인 개념 설명할 때, 아니면 뭐 네, 그것도 좋고요. 아니면 특정 시대 분위기를 보여줘야 할 때 역사 수업 같은 데서요. 아니면 그냥 학생들 흥미 유발용으로 독창적인 그림 만들 때도 아주 유용하죠. 사용법 자체는 자료 그림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던데요. 왼쪽 메뉴에서 앱 누르고 매직 미디어 찾아서 그냥 거기다 글 쓰면 되는 거죠. 네, 기본 흐름은 엄청 간단해요. 근데 자료에서 팁을 몇 개 주는데 중요한 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이게 아니라. 네, 공원에서 원반 물고 신나게 뛰는 골든 리트리버, 햇살 좋은 날에 이런 식으로요. 상황, 대상 특징, 배경, 분위기 자세할수록 AI가 내 생각을 더 잘 읽어서 더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키워드 넣는 것도 좋고요. 설명을 잘 쓰는 게 중요하군요. 거의 뭐
AI한테 말을 잘 시켜야 하는 거네요. 하하, 그렇죠. 근데 자료 보니까 한국어, 영어 다 된다고 하니 언어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미지 여러 개 나오면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하면 바로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는 것도 편해 보이고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항상 내가 딱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가끔 좀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죠. AI가 아직 완벽하진 않으니까. 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또 배움이 될 수 있다고 자료는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나왔지? 설명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같은 걸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의미했네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네. 그리고 나온 이미지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캔바 편집 기능으로 좀 더 다듬고 고치는 과정에서 디자인 감각도 늘 수 있고요. 작업 빨리 하는 단축키 같은 팁도 있더라고요. 뭐 프레젠테이션 모드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P, 글상자는 T, 슬래시 누르면 기능 검색. 아, 네네. 그런 거 익숙해지면 진짜 작업 속도 빨라지죠. 자료에 또 다른 팁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자주 쓰는 템플릿은 즐겨찾기 해놓으라는 거. 아, 그것도 유용하겠네요. 그리고 브랜드 키트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건 학교 로고나 지정 색깔, 글꼴 같은 걸 미리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여러 개 만들어도 통일성 있게 또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오, 그런 기능도 있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이걸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얘기 좀 해보죠. 자료 보니까 학생들이 발표 자료 직접 만들 때 쓴다거나. 네. 아니면 뭐 탐구 보고서 결과를 인포그래픽이나 포스터로 만들 때도 좋고요. 그렇죠.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직접 이미지로 만들어보는 경험. 이게 학생들한테 되게 클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교육적 활용의 핵심이에요. 자료에서도 매직 미디어를 쓰는 활동이 학생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소통이랑 협업 능력이 는다는 거예요.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요. 네, 같이 아이디어 내고 매직 미디어로 시각 자료 만들고 서로 피드백 주고받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아,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맞아요. 뭐 어려운 기술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는다는 거죠. 아까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비판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쓰는 것 자체가 창의력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해요. 창의적 표현 능력 향상. 이게 세 번째 효과예요. 학생들은 텍스트로 설명해야 하니까 오히려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이미지로 나오는 걸 보면서 시각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죠. 자신만의 스타일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예술적인 감각이나 뭐 디자인 기본 원리, 색깔이나 배치, 균형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고요. 자료 보니까 특히 글쓰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미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신감 얻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와, 실제 교육 현장 사례들이 진짜 재밌던데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학교에서 이렇게 쓴다. 이걸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뭐 온라인 수업 썸네일 만들기, 아니면 학습 목표 카드 만들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 해서. 네, AI 그림책 만들기나 학생 포트폴리오 제작 같은 좀 더 깊게 있는 프로젝트까지 다양하게 나오죠. 그 AI 그림책 만들기가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사례가 좀 주목할 만하죠. 이게 단순히 그림 그리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걸 넘어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커요. 자료 분석을 보면 학생들이 일단 이야기 줄거리를 짜고 각 장면에 어떤 이미지가 필요할지 텍스트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나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아, 스토리텔링 능력이요. 네, 그리고 AI가 만든 그림이랑 원래 그림책 그림이랑 비교해보면서 표현 방식이 이렇게 다르네? AI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한계도 있네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기회도 되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 맞춤형 자료 만들기도 좋겠네요. 그렇죠. 아이들 관심사나 수준에 딱 맞춰서 이야기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그냥 결과물 모아두는 게 아니라 뭐 주제 정하고 스토리 짜고 캐릭터랑 배경 이미지 만들고 전체 디자인 통일하고 거의 뭐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는 것처럼 단계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과정 자체가 다 학습인 거죠. 포트폴리오가 원래 학생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인데 매직 미디어를 쓰면 훨씬 보기 좋고 개성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알파벳 워크북 만든 사례도 있었죠. 뭐 A는 우주비행사 하면서 우주비행사 그림 넣고 B는 곰 하면서 곰 그림 넣고
네, 학습 내용이랑 시각 자료를 바로바로 연결해 주니까 흥미도 높이고 이해도 돕고 그런 방식이죠. 템플릿 활용 팁도 괜찮았어요. 교과목 특성에 맞는 템플릿 고르고 색이나 글꼴은 통일감 있게 하되 레이아웃은 다양하게 해보라. 뭐 이런 조언들? 네, 카드 뉴스 형태로 핵심 내용 정리해서 보여주고 뭐 단계별 정보 순서대로 주고 나중에 SNS 같은 데 공유해서 더 보게 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좋았고요. 진짜 쓸 수 있는 곳이 엄청 많네요. 네, 이런 사례들이 결국 매직 미디어가 그냥 재밌는 장난감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정말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료 보면 실제로 이걸 쓴 수업에서 학생들 참여도나 흥미가 확 늘었고 시각 자료 덕분에 개남 이해도 더 잘 됐다는 피드백이 많았대요. 디지털 역량도 자연스럽게 늘고요. 그렇죠. 도구 쓰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또 중요한 성과고요. 이 모든 게 결국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요. 디지털 소양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이죠. 단순히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이걸로 정보 찾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고 협업하고 윤리적인 책임감까지 갖춘 시민으로 키우자는 거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이 자료를 보면 캔바 매직 미디어는 정말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텍스트만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AI 기능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새로운 창작의 문을 열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캔바랑 매직 미디어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사용법, 팁, 그리고 AI 그림책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구체적인 교육 활용 사례들, 그리고 이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미래 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들이 이 기술이 학습 경험을 어떻게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AI 도구를 교육 현장이나 혹은 개인적인 학습에 어떻게 써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여러 사례들처럼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활용법을 또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자료 끝부분에서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강력한 AI 창작 도구가 점점 더 흔해질 때 과연 인간의 창의성이란 건 뭘 의미하게 될까요? 그 생각은 저도 좀 들더라고요. AI가 만든 걸 잘 활용하는 것도 창의성일까요? 아니면 창의성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할까요? 또 교육자로서 우리는 학생들이 이 편리함에 그냥 빠지지 않고 그 결과물을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윤리적인 책임감을 갖고 쓰도록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우리 교육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료에서 추천한 것처럼 캔바 공식 웹사이트나 교육자 커뮤니티 같은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